예민한 아이, 발달이 느린 아이, 혼자 놀이하는 성향이 강한 아이.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플로우 타임 블라썸 아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핵심 영역인 개별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 차이를 설명한 다음에 기능적 정서 발달 단계를 이해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어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아이인 개인적 차이는 우리 아이가 세상을 느끼고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감각 처리, 운동 능력, 주의력과 각성 수준, 생리적 상태를 포함하며 이러한 개인적 차이는 우리 아이의 상호작용, 놀이, 감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는 우리 아이의 행동에 그대로 반영되곤 합니다. 감각을 과도하게 찾는 아이, 자극에 자주 놀라 회피하는 아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 공격 행동을 하는 아이, 그리고 너무 과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도 있지요. 이러한 우리 아이의 행동은 그 자체로 해석하기보다는 행동을 일으키는 뇌의 구조와 감각 처리 방식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신경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아이에 따라서 뇌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이렇게 세 겹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반응을 하는 뇌관과 정서적 반응을 하는 변형계, 해석과 명령을 내리는 되뇌로 이루어져 있지요. 모든 감각 자극들은 가장 먼저 뇌관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나에게 위험한지 안전한지라는 질문에서 자극이 만약 위험하다고 느끼면 우리 몸은 즉각적인 방어 반응을 시작합니다. 몸이 얼어붙거나 회피하고 도망치거나 나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응하곤 하죠. 이 모든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신경계의 생존 방어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위험하지도 않은 자극들에 공포나 스트레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과도한 방어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변형계는 정서적 반응을 하는 뇌의 영역으로 앞서 뇌관이 자극의 안전 유무를 판단하였다고 한다면 변형계는 이 자극에 감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 경험과 연결하여 이 자극이 나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주는지 부정적인 정서를 주는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자극의 대부분을 뇌관에서 위험 신호로 인지하기 때문에 자주 부정적인 정서가 경험되고 이로 인해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 우울의 정서를 느끼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뇌는 해석과 명령을 내리는 뇌 기관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뇌 영역입니다. 만약 어떤 자극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면 생존에 직결된 뇌관의 보호 반응이 요새하고 변형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사고하고 말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데 담당을 하는 대뇌피질 기능이 저하되거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화나고 무서울 때 몸이 굳어버리거나 말문이 막히거나 행동을 허둥지둥하거나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만약 반대로 아이가 자극을 안전하게 느끼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를 작동하지 않고 대신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어 감정이 안전되고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며 탐색과 놀이, 사고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즉, 정서적 안정감은 사회적 연결, 탐색, 놀이와 학습의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의 개인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조율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뇌의 발달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각기관들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만 그 정보를 뇌에서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감각처리 장애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감각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아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의 일상, 행동, 정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감각 처리의 어려움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감각 조절 장애, 자극을 구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어려운 감각 변별 장애, 감각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운동 장애.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각 조절 장애입니다. 감각 조절 장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극에 대해 신경계가 적절한 강도로 반응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감각 조절 장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조절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자극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감각 과민형, 자극에 너무 둔감하게 반응하는 감각 둔감형,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한 자극들을 추구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감각 추구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극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각 과민형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위험하지도 않은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특정 소리에 귀를 막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냄새와 맛에 민감한 아이들은 편식이 심하기도 하죠. 시각 자극이 민감한 아이들은 강한 빛이나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촉각기에 민감한 친구들은 옷의 태그를 늘 잘라줘야 하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새 옷을 입거나 양말을 신는 등의 촉각적 행동을 거부하기도 하죠. 또한 손으로 만져야만 하는 소근육 활동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민함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경계심이 늘 높기 때문에 늘 긴장된 상태로 일상이 불안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다음은 자극에 너무 둔한 감각 둔감형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거나 주의력, 감정 표현, 놀이 참여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적인 둔감함이 있는 아이들은 이를 잘 눈치채지 못해 이름이 불려도 잘 반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촉각이 둔감한 아이들은 얼굴이나 손, 옷이 더러워져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지요. 그로 인해 통증이 둔감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각적인 둔감함이 있다면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릴 수도 있고요. 이렇듯 감각에 둔감하다 보니 흥미있어하는 놀이가 많지 않고 활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소 게을러 보이거나 반응이 없는 아이들로 불리곤 합니다. 그 다음은 자극을 너무 찾는 에너자이저인 감각 추구형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뇌가 너무 많은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각을 찾거나
끊임없이 과다하게 움직이는 반응을 보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빙글 돌거나 몸을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뛰거나 매달리기 등 거칠고 과격한 놀이를 하기도 하죠. 촉각적인 추구를 위해 강하게 안아달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세게 끌어다는 행동을 하고, 손으로 무언가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문지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강적인 추구를 보이는 아이들은 입에 물건을 자주 넣기도 하고요. 맛이나 냄새에 대한 추구가 있는 아이들은 강한 냄새나 맛을 즐기기도 하죠. 소리 추구형 아이들은 소리나는 장난감을 반복적으로 누리거나 노래나 특정 소리를 과도하게 듣기도 합니다. 시각 추구형 아이들은 밝은 빛이나 사물을 눈 가까이 대거나 흘겨보는 등 움직이는 사물을 과도하게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감각 변별 장애입니다. 감각 변별은 자극을 구분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특정 감각의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질감이나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유사한 그림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미세한 조작을 요구하는 과제인 글쓰기, 그림 그리기, 도구 사용하기 등의 실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청각적인 변별이 약화된 아이라면 말소리의 구별이 어렵기도 하고, 이로 인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운동계획 장애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잘 몰라 늘 움직임이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옷을 입거나 신발 신거나 단추 채우기 등의 서툰 모습도 보입니다. 줄넘기, 공차기, 계단 오르기 등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이런 움직임에선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한 실행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래와의 신체 노릇이 소극적이거나 혼자 있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자세 조절 장애는 균형이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일 때 자주 넘어지거나 움직임이 어색한 경우가 많고요. 공을 던지거나 계단을 오르고 도구를 사용하는 활동들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을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긴장도를 조절하는 어려움으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감각 처리 유형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의 행동들, 감각과 반응의 차이로 보면 아이의 행동에는 언제나 이유가 보입니다. 이러한 우리 아이의 차이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아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개인적 차이에 맞춰 우리 아이와 어떻게 놀이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놀이할 때 어떻게 놀이를 조율해 줘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아요.